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문장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쭉 정리를 해보았는데 오늘 볼 거는 이제 그 문장들이 지문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직접 독해를 해보면서 적용을 갈 겁니다. 갑시다. 첫 번째 문장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get confused, 혼란 느끼고 또 헷갈려하고 있대. 근데 뭐에 대해서인지 about 뒤에 이게 저번에 봤던 거였죠.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온 바로 간접 의문문 뒤에 물음표 없는 거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어떤 달들이 have 가지고 있는지 31일들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달인지 1월부터 12월까지 있으면 어떤 달은 30일까지 있고 어떤 달은 31일까지 있죠. 근데 그 중에 어떤 달들이 30일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 헷갈려한다 라고 했으면 이제 헷갈려하지 않게 해줘야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 볼게요. 만약에 you are one of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라면 그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어떤 달이 31일인지 헷갈려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면 그 다음 쉼표 뒤에 보니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죠. 누구? 명령문만큼은 그냥 동사로 시작한다 했죠. 왜냐면 명령은 어차피 너한테 하는 거니까. 명령문 헷갈린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try 이러한 단순한 트릭 어떠한 기법이라든지 뭐 속임수의 뜻도 있지만 지금은 기술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한번 시도해보세요를 한 다음에 뒤에 보니 또 명령문 나왔네. clench 꽉 쥐래. 너의 주먹들을 꽉 쥐세요. 그 다음 또 명령문 place them 이때 them이 가리키는 거 앞에 나온 그 주먹들 되겠죠. 그 주먹들을 두세요. 어떻게? side by side 옆에 그림이 나와 있죠. 나란히 옆으로 두세요. 그러면서 begin 또 명령문 나왔네. 시작하래. 너의 왼쪽 손부터 시작해. 그 다음 또 명령문 name the knuckle 이때 name은 이름을 부르다 명명하다 이렇게 부르세요. 너클 하면은 이 손에서 움푹 패인 곳이 있고 튀어나온 관절이 있죠. 이 관절이 바로 너클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 관절에 이름을 붙이래. 근데 어디 있는 관절인지 보니 너의 little finger 쬐끄만한 손가락이니까 새끼손가락의 이 관절 이것을 as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January 1월이죠. 1월이라고 이름 붙이래. 그림이 친절하게 나와 있네. 새끼손가락 관절을 January라 부르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가서 보니 then 그리고 나서 이 동사는 반드시 외워두시고 refer to가 나오면 눈이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은 refer to A as B까지 묶어서 봐야 돼. 다시 한번 refer to 나오면 A as B까지 묶어서 보셔야 되고 이따가 끝나고 물어볼 겁니다. refer to A as B 하면 A를 B라고 언급하다. A를 B라고 부르다 이 뜻이야. 한꺼번에 보여야지 독해가 빨라지겠죠. refer to 부르래. 이번엔 그 deep 튀어나온 부분이 아니고 움푹 파인 부분이 바로 deep이야. 튀어나온 부분 말고 움푹 패인 부분. 이런 움푹 패인 부분을 불러. 근데 어디 사이에 움푹 패여 있는 거? between the first two knuckles 그 첫 번째 제일 처음 봤던 이 두 개 사이에 있는 관절 사이에 있는 그 deep 파인 부분을 부르세요. 언급하세요. 무엇이라고? 2월이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죠? 우리 그림에서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 새끼손가락 little finger에 있던 knuckle을 January 1월이라 부르세요. 그 다음 처음으로 이 사이에 푹 파인 deep 한 부분을 뭐라 불러라? 2월이라고 refer to 언급하세요. February 2월이라 부르면 되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나 계속 확인해 볼까요? 뒤에 가서 보니 그 다음 너클은 이제 뭐가 되겠어? 그 다음 튀어나온 관절 부분은 이제 March 3월이라 부르면 되고요. 그리고 so on 그런 식으로 계속 하세요. 그럼 쌤이랑 같이 해볼까? 지금 주먹에서 한번 우리 이름 불러볼게요. 여러분들 주먹 올려보시고 제일 처음 January 튀어나온 부분 움푹 들어간 거 February 2월이었고 튀어나온 부분 March 3월이었고 들어간 부분 April 4월이었고 또 튀어나온 부분이 5월 May 그 다음 또 들어간 부분이 June 6월이고 그 다음 튀어나온 부분이 July 7월이죠. 그 다음 이제 오른쪽 가가지고 다시 튀어나온 부분이 August 8월이고요. 들어간 부분이 September 9월 되겠죠. 또 튀어나온 부분 October 10월 부르고 들어간 부분 November 11월 부르고 다시 튀어나온 부분 12월 December 부르면 끝나겠지.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집니다 라고 설명해주네. 그 다음 계속 가서 보니 leave out 근데 주의할 거는 그냥 떼어두래 남겨두래 제외시켜야 하는데 너의 엄지손가락에 있는 그런 관절들은 빼고 세야 한대. 우리 방금 엄지는 빼고 샜죠. 그 다음 가서 보니까
모든 그 관절들은 stand for 외워두시고 누구누구를 위해 서 있는 거니까 무엇을 대표하고 무엇을 나타낸다 이 뜻입니다. 그 모든 튀어나와 있는 관절들은 나타내고 있어. 뭐를? 달들인데 31일들을 가지고 있는 달들. 즉 조금 더 긴 달들 되겠죠. 그럼 당연히 들어가 있는 부분 이 dips가 나타내는 건 뭐가 되겠어? 더 짧은 달이었던 30일 가진 달 되겠죠. 그 말 나오나 볼게요. dips 움푹 패여 있는 부분인데 between knuckles 그 관절들 사이에 있던 쑥 들어간 부분들 이것들은 are 무엇이다? 더 짧은 달들이니까 한마디로 30일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달들 얘기하는구나 보면 되겠습니다. 글 내용 이해됐죠?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였고 그럼 이 글의 주제, 제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주제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이 지문 전체의 키워드, 전체 맥락을 다 암시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돼. 제일 중요한 거 뭐였어? 손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 31일과 30일을 가진 달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럼 확인해 볼게요. 먼저 1번 가서 보니까 윤달. 윤달이 뭔지 알고 있나요? 윤달은 2월같이 짧은 달을 얘기하는 거야. 28일까지 가지고 있는 거. 애초에 틀렸죠. 지금은 윤달을 계산하고 있는 방법이 아예 아니었고요. 그 다음 2번 가서 보니까 수학 방정식 키워드가 아예 틀리네요. 소재가 아예 다른 거였고 그 다음 3번 가서 보니까 손 괜찮아. 손 괜찮은데 그 다음 보니까 뭐가 문제였어? 간단한 운동이 아니죠. 달을 셀 수 있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 4번 가서 보니까 이게 애초에 틀리네. 중요한 날이 아니었죠. 땡이고요. 마지막 5번 가서 보니까 이거죠. 달의 일수 30일인지 31일인지 이러한 일수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너클과 딥을 세는 거였죠. 5번이구나 가주면 되고요. 이제 내려와서 밑줄 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혼란스러워 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명령문 바꿀 건데 헷갈려하지 마시오라는 부정문으로 바꿀 거야. 우리 지지난 시간 본 적 있었죠?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데 뭐뭐 하지 마세요 하는 경우에는 이 동사 앞에다가 뭐를 쓴다? 그렇죠. don't 라고 쓰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절대 하지 마 라고 하고 싶으면 never를 쓴다 했죠. 헷갈려 해. 그럼 헷갈려 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get confused 이렇게 될 건데 지금은 헷갈려 하지 마시오 뜻이었으니까 앞에다가 뭘 쓰면 된다? 그렇죠. don't 써주면 되겠죠. Don't get confused 이렇게 써주면 오케이. 맞게 쓴 거였고 아래에 있는 단어들 싹 다 외워놔야겠죠. 모두 중요한 단어니까 전부 다 외워놔야 됩니다. 다 외우고 채워야 하는데 아까 쌤이 한 개 물어본다 했죠. 기억 하나 확인할 수 있게 이건 같이 볼게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칸에는 refer to가 나온 순간 눈이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 A as B까지 갈 수가 있어야 돼. 뜻은 뭐였나요? A를 B라고 언급하다, A를 B라고 부르다 이 뜻이었죠. 정확히 외우고 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옆에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지문 다 이해했으면은 우리 그 다음 지문 넘어갈게요. 갑시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풀어왔을 거라 믿고 있고요. 3번 보니까 이 글은 파스타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주고 있는 유용한 지문이었고 쌤도 이걸 보고 만들어 먹어야겠다 라 생각했어.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럼 가볼게요. 어떤 내용 글인지 같이 확인합시다. 파스타 이야기였어. 그림까지 멋있게 나와 있는데 파스타가 지금 주워 나오고 어떤 파스타인지 블라블라 알려주고 있네요. with tomato sauce를 가지고 있는 이 파스타가 주워 나왔고 이것이 is one of 가장 인기 많은 대중적인 이탈리아 음식들 중 한 개입니다. 파스타가 뭔지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 보니까 그것이 그 밑에 그것이 가리키는 거 앞에 넣으면 뭐가 되겠어? 그렇죠. 파스타죠. 파스타는 쉬워. 근데 뭐 하기에? 준비하기에 역시 또한 쉽대. 그럼 인기도 많고 게다가 또 준비하기 쉬워 라고 하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주네요. 첫 번째 우선 명령문 동사 원형 hit 대필에 좀 덥게 하래요. 즉 열을 가하는 게 되겠죠. 어디에? some 올리브 오일을 in a saucepan이니까 saucepan 냄비의 뜻입니다. 즉 냄비에 올리브 오일 넣어가지고 가열하세요. 명령문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또 뭐 해야 하는지 then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add 또 명령문 거기에 더하래. 뭐와 뭐를? onion 양파 넣어야 되고요. 또 두 cloves 클로브가 쪽이나 조각 같은 거. 즉 마늘 두 쪽을 집어 넣으세요. 머릿속에 그림 그리면서 해보시고요. 우선 이 열을 제일 처음에 오일에다가 덮인 다음에
그리고 그 덮여진 오일에다가 양파도 넣고 마늘 2쪽 넣고 그리고 나서 and 뒤에 보니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cook, 조리하래. 근데 until 나왔으니까 뭐 할 때까지? 그 양파들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열이 가열돼서 완전 부드러워질 때까지 계속 요리하세요. 그 다음 네 번째 명령문 add, 더하세요. 2개의 토마토들, 토마토 파스타니까 토마토 들어가야겠죠. 토마토들 집어넣고 또 and 뒤에 보니 토마토 페이스트, 이 페이스트라는 게 토마토 걸쭉한 소스 같은 거 있죠. 이거를 집어넣으래.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명령문 stir it, stir하면은 휘젓는 거야. 눌러붙지 않게 그 소스팬에 들어있는 페이스트를 계속 휘저어줘야겠죠. 이렇게 하래. 자, 그 다음 가서 보니 이제 meanwhile, 그러는 동안에 cook, 조리하세요. 또 명령문 나왔네. 파스타를 또 어디에 조리해야 돼 이제? in a pot, 팥도 마찬가지 냄비 같은 것인데 어떤 냄비인지 보니까 이번에는 끓고 있는 salted, 소금을 넣은 물에 또 파스타를 한쪽에서 조리하고 있어야 돼. 그럼 보니까 이쪽에서는 토마토 페이스트하고 또 올리브 오일 넣었던 그 오니언스, 갈릭이 한꺼번에 볶아지고 있고요. 또 이쪽에는 물을 끓이면서 그 물은 소금을 넣은 물인데 여기에는 파스타를 지금 끓여야겠죠. 동시에 하는 거야. 그것을 meanwhile, 그러는 도중에 동시에 하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된 뒤에 보니 drain, 명령문, 파스타 물을 쫙 빼야겠죠. 물기를 제거하다, 물을 빼다 이 뜻이었고 물기를 제거하세요. 하지만 but 뒤에 보니까 중요한 얘기 할 건가 봐. 물을 빼긴 쭉 빼는데 하지만 do not rinse. 우리 아까 봤던 동사 원형 앞에 don't, do not이 나온 거니까 명령문인데 하지 마세요의 뜻이었죠. 그것을 rinse, 헹구지 마세요.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왔던 파스타가 되겠죠. 그 끓고 있는 물에서 이제 파스타 빼가지고 물기를 뺄 건데 하지만 헹구지 마세요. 어디에다가? 찬물에 헹구지는 말래. 마지막 가서 보니 마지막으로 mix it, 이제 명령문 또 나왔네. 그것을, 이때 그것도 역시 이제 그러면은 그 물기를 쭉 뺀 파스타가 되겠죠. 이 파스타를 into, 어디에 섞으면 돼? 제일 처음 준비했던 소스에 섞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and serve, serve가 제공하다, 내어놓다. 그 완성된 요리를 짠, 내어놓으면 되겠죠. 내어놓으래. 마지막 가서 보니 너는 이제 you can add, 더할 수가 있습니다. herb seasoning, seasoning이 그 보면은 양념 뿌리는 것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herb seasoning, 양념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치즈도 더할 수가 있겠죠. 본인 기호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더하세요라 끝나는 글이었어. 보니까 파스타를 어떻게 만드는지 쭉 과정이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 해결할 건지 내려가서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니까 이 글을 읽고 쌤과 마찬가지로 데이브도 요리해봤나 봐. 요리했는데 데이브가 다음 중에서 잘못한 게 뭔지 확인해 볼게요. 1번 가서 보니 데이브가 놓았어. 마늘과 양파를 어디에다가? 가열된 올리브 오일. 이거 아까 위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어디 있었는지 근거 확인해 볼까? 첫 번째 나왔던 1번의 근거는 이 부분이었죠. 우선 올리브 오일을 냄비에 가열한 다음에 오니언과 두 쪽에 마늘 집어넣으세요. 1번 근거 여기 있구나. 너 맞는 이야기 통과시키고 나서 이제 2번 가볼게요. 2번 가보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데이브는 더했어요. 거기에 이제 부은 거죠. 토마토들과 토마토 페이스트를 더했어요. 아까 이거 본 것 같아. 어디 있었죠? 그렇지. 이 부분에 밑줄 대했으면 잘했습니다. 그 앞에 나왔던 요리했던 거, 갈릭과 오니언 요리했던 거에 이제 토마토와 토마토 페이스트를 더한 거, 2번 근거 여기 있었죠. 맞는 이야기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 3번 가볼까? 3번 가서 보니까 데이브가 조리했대. 파스타를 어디에다가? 끓고 있는 소금 넣어진 물. 우리 이것도 본 적 있었죠. 어디 있나요? 바로 위에 있네. 보니까 여기서 그 끓고 있는 소금 넣어진 물에다가 파스타를 조리하세요 있었죠. 3번 근거 여기 있었구나. 맞는 말이고요. 그럼 내려와서 4번 가볼까? 4번 가서 보니 그리고 나서 데이브가 rinsed, 헹궜대. 파스타를 뭘 가지고? 찬물 가지고. 이러면 안 되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절대 파스타를 찬물로 헹구지 말라고 했었죠. 4번이 틀린 근거 여기 있구나. 4번 넌 잘못된 거였어. 아마 데이브는 파스타를 망쳤겠네요. 4번 틀린 얘기였고 혹시 모르니까 5번 확인해 볼게. 마지막 거 보니 내가 먹기 전에 내가 그것을 섞었어. with 소스와 함께. 마지막에 뭐라 했죠?
파스타 익혔으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소스와 함께 섞으세요 했었죠? 5번의 근거도 여기 있구나. 틀린 거 확실히 4번이야. 골라주면 되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제 잠깐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문제 보니까 다음 중 단어의 성격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 한 개를 묻고 있는데 가만히 확인해 보니 마늘, 올리브 오일, 양파, 냄비, 토마토가 있네. 차이가 보이시나요? 보니까 이런 것들 지금 요리에 다 들어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건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재료라고 할 것이고 나온 김에 영어로 공부할게요. 재료니까 1, 2, 3, 4들은 모두 ingredient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 근데 4번 냄비 이런 건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얘는 재료라 부르는 게 아니죠. 뭐라 불러? 요리기구라 부르겠죠. 요리기구 나온 김에 같이 외워볼게요. 이런 소스팬 같은 거는 utensil 이렇게 부릅니다. 요리기구 종류 한 개니까 4번이구나 골라주면 되고요. 마찬가지 아래 단어들 싹 다 외우고 나서 옆에다 본인이 쓸 수 있어야겠죠. 전부 다 외워놓으시고 두 번째 지문까지 이해했으면 우리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많이 주고 있는 지문들이었는데 이번에 역시 보니까 뭔가 음식 얘기 같아. 그림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보니 같이 내용 가볼게요. 4번 갑시다. 이건 보니까 A, B 뭔가 빈칸도 있고 게다가 밑줄도 있고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죠. 지문 본 다음에 문제 바로 해결할게. 첫 번째 문장 들어가 보니까 당신은 아마도 몰랐을 거래. 근데 뭐에 대해서? 뒤쪽 가서 보니 색깔인데 그냥 색깔이 아니고 음식의 색깔이죠. 이 음식의 색깔이 plays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몰랐을 거래. A 뒤에 보니 너의 식욕에. 잠깐만.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문장 구조 보이시나요? 우선 너는 몰랐을 거야 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 뒤에 보니까 또 the color of food라는 이미 주어가 있는데 또 주어가 나왔죠. 그 다음 이미 동사가 있는데 또 동사가 나왔죠. 나중에 조금 자세히 보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원래 주어 동사가 있는데 그 다음 새로운 새끼 주어 새끼 동사가 나온 경우에 이 뒤에 나온 주어 동사를 묶어서 종속철이라 부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잠깐 묶어줄게요. 새끼 주어가 새끼 동사인 거 몰랐지? 이 뜻이었습니다. 그럼 계속 가볼게요. 근데 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이미 완벽한 문장인데 A 빈칸 뒤에 또 your appetite, 너의 식욕이라는 명사가 나왔어.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데 여기 뒤에 내가 명사를 쓰고 싶다고 그냥 쓰는 건 말이 안 된다 했었죠. 그럼 이 명사를 원래 있던 문장에 딱 붙여주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명사를 붙여주는 풀 같은 역할, 전치사가 있어야 돼. 그럼 A에는 뭔가 전치사가 필요한데? 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요. 게다가 문맥상 보니까 너의 식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그럼 식욕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전치사 인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닐까? 라는 느낌은 가질 수가 있죠. 계속 가볼게. 그 다음 가서 보니까 너 그렇지 않니라고 부가적으로 묻고 있네. 기억이 나시려나? 평서문으로 먼저 본인 의견을 얘기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거. 이런 걸 부가 의문문이라 했었고요.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였지. 쌤이 지금 하는 말 다시 확인할게요. 이 영화 재밌어 보이지? 그렇지 않아? 어떻게 물어봤어? 재밌어 보이지라고 먼저 평서문으로 긍정문 얘기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아. 부정문으로 물어봐야 되고 반대로 야, 이 영화 재미없을 것 같아. 재밌을까? 이렇게 물어본 경우. 즉 원래 문장이 부정문인 경우는 더 부가 의문문이 뭘로 나와야 돼? 긍정문 나와야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너 음식이 식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몰랐지? 혹시 알았니?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거니까 긍정문으로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didn't know에서 know가 일반 동사였으니까 이 자리에는 너 알았었니? 과거로 묻기 위해서 did you?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부가 의문문, 긍정문일 땐 부정문, 부정문일 땐 긍정문 이렇게 묻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계속 가볼게요. 이 글은 보니까 음식의 색깔과 식욕 관한 이야기 같아. 계속 가볼게.
뒤쪽 가서 보니까 한 실험에서 사람들은 were asked, BPP 형태.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질문을 받은 거죠. 사람들이 물음 받았어. 근데 뭐 하는 것을? To have a meal, 식사를 하는 것을 물음 받고 요청받은 건데 스테이크와 칩스, 여기 그림에 있는 것들이네요. 이런 거를 먹으라고 요청받고 질문을 받은 상황이야. 이런 상황인데 뒤에 보니까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이때 대이 가리키는 거는 people인가요? 아니면 앞에 나왔던 스테이크와 칩스인가요? 그렇죠. 그것들이 평범해 보인다는 거는 앞에 나왔던 그 식사, 이거 가리키는 거죠. 고기와 칩스가 평범해 보였어. 근데 어디 아래서? 특별한 조명 아래선 그냥 흔한 스테이크와 칩스로 보였대. 근데 그 다음 가서 보니까 under normalized however, 글이 뒤집어지는 순간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뒤에 붙은 거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할 거야. 일반적인 불빛 아래서 보니까 하지만 그 스테이크 어땠다? 알고 보니 파란색이었네. 그리고 칩스도 원래 그린 녹색이었대. 세상에 포테이토 칩스가 녹색이고 스테이크가 파란색인 거 이런 거 본 적 있나? 없죠. 나도 본 적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after seeing 본 다음에 그것들을 정상적인 불빛 아래에서 본 다음에 그것들이 가리켰던 거 앞에 나왔던 그 푸리딩딩한 스테이크와 녹색인 칩스를 보고 나서 당연히 사람들이 먹고 싶었을까? 아니겠죠. 몇몇 사람들은 felt 느꼈습니다. 일 뜻이 아픈 뜻도 있지만 지금은 아픈 걸 느끼는 거니까 음식 보고 굉장히 불쾌함을 느낀 거죠. 너무 불쾌한 거야. 이런 감정을 느꼈어.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파란색이라는 것은 is known, 알려져 있죠. 뭐 하는 것으로? suppress, 뜻을 알았으면 좋고요. 만약에 몰랐어도 여러분들이 앞뒤 맥락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어. 파란색은 우리의 식욕을 올려주나요? 아니면 식욕을 뚝 떨치나요? 떨치죠. 그래서 suppress 하면 억압하다 이 뜻입니다. 파란색은 식욕을 억압하고 억누르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유가 나와 있네. because 왜? few foods, 이때 few라는 거는 부정어죠. 거의 뭐뭐가 없다 이 뜻이고요. 거의 음식들이 are naturally,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파란색인 음식은 거의 있어 없어? 없죠. 거의 없기 때문에 파랑은 식욕을 억압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 가서 보니 그리고 그것은 이때 이시 가리키는 앞에 그 파란색의 음식, 이것은 상징이 될 수가 있대. 이런 사인,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신호인지 알려주고 있네. 뒤에 보니까 음식이 has gone bad, 이미 상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신호이기도 하대. 그렇죠. 근데 그 뒤에 가서 보니까 on the contrary, 연결사 뜻이 반면이니까 이제 또 앞뒤 내용이 반대, 대조가 되네. 그럼 앞에 내용은 식욕을 억압하는 푸르딩딩한 색깔 이야기였고요. 반면에 빨간색과 오렌지색의 음식들은 is 기대가 되고 있죠. 뭐 하는 것으로? taste good, 맛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 또 and 뒤에 보니 encourage, encourage는 그러면은 아까 나왔던 suppress와 반대 느낌이죠. 올려준대. 막 올려줘. 그 식욕을 더 권장하고 올려주는 그런 것을 기대받고 있대. 마지막 끝에 가서 보니 think of, 명령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익은 과일인데 such as 오렌지나 딸기나 사과와 같은 그런 과일을 생각해 보세요. 뒤쪽 가서 보니까 that's why, 그것이 왜입니다. 그럼 앞에 나온 게 왜, 이유인 거고 뒤에 나온 게 그 결과인 거니까 앞으로 that's why가 나오면 해석을 그래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가 이유, 뒤에 결과, 그래서 이 뜻이야. 그래서 네가 you can find, 찾아볼 수가 있는 거야. 많은 식당들이 decorated, 장식이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장식이 되어 있대. 우리 보통 고깃집 보면은 붉은 색깔이 많죠. 그게 바로 식욕을 돋구기 위한 거였구나 이 뜻이고요. 마지막 끝에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안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전치사가 이 앞에 나와 있는 레스토랑이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줘야 하는데 이건 좀 외워놓으세요. 색깔이라거나 아니면 방식 같은 경우는 전치사 in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이런 레스토랑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인 거죠. 그럼 이제 지문 모두 확인했으니까 문제 풀러 가봅시다. 고고 문제 가서 확인할 건데 물론 아래 단어들은 전부 채워 놓으셔야 되고
같이 문제는 가볼게요. 위 글의 제목으로 알맞는 거, 제목, 주제 같은 거는 무조건 지문 전체의 키워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이 지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물었어.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이 글은 보니까 음식의 색깔이 식욕과 관계가 있는 거, 식욕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게 돼야겠죠. 그럼 확인해 볼게요. 1번 가서 보니까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음식을 안전하게. 키워드가 전혀 없죠. 안전한 이야기 아니었고요. 그 다음 2번 가서 보니 spoiled, 상해진 음식, 상한 음식이야. 이것을 어떻게 tell it, tell이 이야기하다도 있지만은 구별하다, 분간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간할 것인가. 전혀 안 나왔죠. 상한 음식 얘기 아니었고 3번 가서 보니 효과인데 색깔이 식욕에 가져오는 효과. 정확하죠. 우리의 키워드 컬러도 있었고 appetite, 식욕도 있네. 답이구나. 골라주면 되고요. 4번 가서 보니까 쌤, 음식과 색깔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 있다면 여기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가 없어? appetite, 식욕 얘기 없죠. 키워드는 무조건 있어야 돼. 여기는 식욕에 대한 얘기 안 나왔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마지막 5번 가서 보니까 레스토랑의 인테리어 컬러, 내부 컬러 같은 얘기 전혀 아니었습니다. 답 3번이구나. 골라주면 되고 그 다음 우리 이번에 아까 전치사 확인했었죠? A와 C에 공통 들어갈 전치사 색깔이나 아니면 방식 같은 거 앞에서 전치사 in 많이 쓴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 또 A에 나왔던 것도 기억나죠? 첫 번째 A에 있던 거에서 여기 쓸 거 전치사 너의 식욕 안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니까 당연히 공통 들어갈 수 있는 건 전치사 in이구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전치사인 여기 있구나. 4번 골라주면 되고요. 그 다음 3번에 B에 들어갈 두 동사의 형태를 묻는 거였는데 맞게 썼었죠? 부가 의문문 묻는 거 너 알았었니? 라고 물을 때 did you? 라고 묻는 거였으니까 B에 쓸 말은 did구나. 넣어주면 되고요. 3번에 있는 did, 부가 의문문 1번 골라주면 되고 마지막 4번 밑줄 친 서프레스와 반대 의미 가진 거 본문에 찾아 쓰시오 되어 있는데 서프레스 같은 경우는 파란색의 음식이 우리 식욕을 억압한다 했으니까 이거 반대말은 붉은 계통의 음식이 뭐 한다고 했죠? 우리의 식욕을 encourage, 더 돋구어주고 권장하고 격려하는 거니까 이게 답이구나 써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지문이 길긴 했지만 잘 풀었을 거라 믿고 있고 마찬가지로 아래 것들 단어 모두 외워서 쓰셔야 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지문부터는 다음 강에서 같이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굿락!